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작년과 올해 이력서가 똑같다면 당신은 실패한 직장인이다.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열망을 놓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갈망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 윌리엄 애덤스, 영국 출신 항해사, 외교 고문. 유일성을 내세워서 팔아야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만큼 유일성은 자기 홍보 어휘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 프레드 번스, 미국 강연가, 컨설턴트. 현대 경영 컨설팅의 창시자인 맥킨지 전 회장 마빈 바워는 아주 오래전 미드 존슨과 일했던 성공적인 파트너 한 명을 해고했다. 해고의 주된 이유는 그가 미드 존슨과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했다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파트너는 컨설팅 성공에 힘입어 미드 존슨으로부터 많은 컨설팅을 의뢰받았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마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맥킨지의 가치가 고객의 핵심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에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의뢰를 맡을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맥킨지의 컨설턴트들이 수익이 아닌 고객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전문성과 열망을 갖고 일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프로 정신은 맥킨지를 세계 1위의 컨설팅 회사로 만들었다.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대기업에서 27년 근무 후 수석부장으로 명예퇴직한 지인 2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한 후 몇 가지 조언을 청하였다. 대표님, 저희가 힘을 합해서 식당이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나 식당이나 라고 할 만큼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어떤 식당을 하려고 합니까? 예, 각각 2억 원씩 투자하여 총 4억 원의 자본금으로 강남에다가 복요리 전문점을 내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27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한 1년 정도 쉬셨다가 그 이후의 사업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그동안 못다한 여행을 다니면서 1년 정도 쉴까도 생각해 봤지만 먼저 퇴직한 선배들을 보니 1년 논다고 해놓고 3년 놀게 되고 그 이후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6개월 동안 요리사 과정을 전문적으로 이수하고 또 6개월은 우리나라에서 복요리를 제일 잘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주방장 옆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보고회를 뜰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배우신 후 자신이 전문가라고 판단되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2개월 정도는 요리학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벌써 최고의 주방장을 구해둔 상태라서 요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나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렇다면 김 부장께서는 27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단골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박 부장은 단골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러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반문하였다. 저희는 영업부서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인사와 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단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단골은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단골의 개념을 두 사람에게 얘기해 주었다. 제가 말하는 단골이란 두 분이 복요리 전문점을 개업하면 맛이 있건 없건 간에 개업 첫날부터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식당을 찾는 고객을 말합니다. 그런 고객을 1년에 한 명씩만 만들어 두었다면 27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박 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족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현직의 저주랄까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 지금까지 걸어온 곳보다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리,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매 순간 변화와 혁신의 포인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편안하고 안정된 현재의 직장과 직위가 미래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했던가? 바쁜 와중에도 지독한 권태를 함께 느낀다. 또한 언제 실직의 위기를 맞을지 몰라 불안하기가 그지없다. 권태와 불안, 초조의 근저에는 외로움이 있다. 가족과 친구, 동료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상실 때문이다. 나는 회사의 부속품이다 라고 자신을 규정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단하기만 하다. 또한 자신이 낡고 필요 없어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매우 크다. 반면 자신을 나는 회사의 개혁자이자 창조자라고 규정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듯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불안과 권태를 느낄 수도 있다. 학생은 공부할 때 가장 즐거워야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할 때 가장 즐거워야 한다. 그런데 학생은 게임을 할 때가 가장 즐겁고 직장인은 휴가를 갈 때가 가장 즐겁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나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일하는 직장인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때문에 공부는 힘든 것, 직장 생활은 지겨운 것으로 규정하여 자신을 심리적 감옥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현실의 자신과 이상의 자신을 다르다고 판단한다. 그러니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상실이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당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기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기업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빠뜨리지 않고 묻는 말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강연을 오면서 우리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오다니 라며 어이없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한다. 우리 회사는 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철! 포스코에 14년째 근무한다는 어느 부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면 정년이 돼서 퇴임하시면 철을 잘 만드실 수 있겠군요. 30년 동안이나 철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슬쩍 꼬리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못 만듭니다. 철은 만드는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년까지 다닌 여러 명이 모인다고 해도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나는 냉장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느 회사, 어느 강연을 가도 한결같은 대답이다. 30년간 철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해도 실제로 혼자서 철을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명함 속 본인을 철을 만드는 회사에 철을 만드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만족한 경험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직장인의 월급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일까? 그렇다. 고객이다. 고객이 있기에 회사가 있는 것이고 회사가 있기에 월급을 받는 것이다. 회사가 만든 제품과 기술 서비스는 지원자이자 협력자일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들고 나가 고객에게서 만족한 경험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 컨텐츠를 자신이 경험한 지각에 의해 선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화점에 가보면 버버리, 닥스, 입생로랑, 나이키 등의 명품을 주저없이 고르는 주부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한 번도 나이키 공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브랜드가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좋다고 간접적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한 암치료 전문 병원에 가면 대장암 수술을 잘하기로 유명한 김 박사란 분이 있다. 그분은 10명을 수술하면 10명 모두 거의 완치시킨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젊은 의사가 있는데 그는 10명을 수술하면 몇 명이 죽어나간다. 만일 부모님이 대장암에 걸렸다면 누구에게 수술을 의뢰하겠는가? 당연히 김 박사를 찾을 것이다. 환자들이 바라는 완전한 치료, 즉 만족한 경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평판 때문에 환자들은 그 병원과 김 박사를 찾는 것이다. 병원은 단지 장소의 개념일 뿐, 김 박사가 최고의 치료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 우리 일터 역시 마찬가지다. 고객이 전화를 걸어 사장님, 김대리 좀 바꿔주세요. 그분과 상담했더니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어요. 라고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객에게서 만족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의 탁월함이다. 이 세상에 당신이 기여하는 점이 있는가? IBM의 최고 경영자였던 샘 팔미사노는 32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우리 회사가 오늘 밤 사라진다면 세상은 내일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세상에 우리 회사만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세상에 당신만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은 세탁기 명장으로 불린다. 공고 출신인 그는 일본을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30여 년간 세탁기 개발에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일본 기술에 의존했던 전자동 세탁기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세계 최초의 직접 구동 방식인 다이렉트 드라이브 시스템과 듀얼 분사 방식의 스팀 트롬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탁기 분야에서만 3년간 60억 달러, 약 6조 원의 글로벌 매출을 달성해 국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세탁기를 선택하고 30년간 한 우물만 팠다. 그 결과 세탁기 분야에서 자신만의 유일성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나만의 유일성은 고객은 물론 세상을 이끄는 강력한 카리스마와도 같다. 예컨대 김연아 선수가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달리기를 못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케이트를 누구보다 잘 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개발하여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나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명심하라. 유일성을 갖게 될 때 내가 가진 핸디캡이 모두 사라지는 소위 네거티브 생략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유일성을 만드는 3가지 원칙. 내가 하는 일은 김연아 선수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발끈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특별한 일보다는 보편적인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일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유일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나는 문제와 핵심 과제를 만나면 우선 그 업무의 목표와 비전에 관해 규정한다.
목표와 비전을 규정하면 그때부터 목숨 걸고 덤빌 수 있는 열정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나 승진을 쫓다 보면 좀 더 쉽게 진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편법들이 보이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끝발 좋은 부서에 보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일성을 가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 걸 일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목숨 걸 일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는 품위서 한 장, 보고서 한 장을 쓰는데도 절대잡게 바친다는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했다. 또한 전략과 마케팅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는 비전과 미션을 정하고 신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함과 충직함으로 업무에 헌신했다. 성과는 땀과 맞바꾸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2시간은 그만큼 성과에 포함되어 되돌아온다. 마찬가지로 게으르게 보낸 2시간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것은 땀방울 하나에도 해당하는 법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항상 새롭게 연구할 주제를 찾아야 한다.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그것을 현실에 접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나는 새로운 주제를 연구할 때마다 관찰, 경험, 선행 연구, 실험, 실습, 조사 면접 등의 순으로 접근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직장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일성이란 전문직만의 특권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나만의 유일성을 만들 수 있다. 유일성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다. 한 달에 한 권씩 전공서적 100권 이상 읽기에 도전하라. 자기 분야의 전문가를 10명 이상 만나라. 한 달에 하나씩 지는 습관을 고쳐라. 오늘의 섹션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독서 김민채였습니다.